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5일 오후 8시입니다. 5.16 60주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한국에서 잘못 쓰여진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수와 진보입니다. 진보는 좌파를 가리키는데 이 좌파는 진보가 아니고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개업투쟁론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개업투쟁론이 가진 거짓말, 분열, 선동, 이간질 이런 걸 무기로 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리하여 소수로서 다수를 다스린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자칭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넘어가서 가만보면은 그 사람이 결코 수구 반동적인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한편 보수라는 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보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보수, 수리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면은 수구 세력, 변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 세력의 두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혁명적 지도자였습니다. 한국을 가장 크게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보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요새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가르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앞으로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파다 해야 됩니다. 이 진보를 향해서는 당신은 좌파다,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기분 좋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가 돌아왔습니다. 보수가 약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진보가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중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돌아왔다. 보수가 한국의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입니다. 시장경제입니다. 법치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하고, 이 보수가 돌아온다는 것은 지난 70여 년의 문명건설 주류 세력이 다시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우선 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87%였습니다. 잘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이는 7%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76%가 잘할 것이다. 중도층은 86%가 잘할 것이다. 진보층에서는 96%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내가 보수라고 답한 이는 21%밖에 안 됐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25%, 전체의 4분의 1. 진보라고 말한 사람은 38%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응답은 16%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보가 중심에 딱 들어서고 보수는 곁으로 밀려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변화가 왔느냐 하면은, 근데 2016년 7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55%였는데, 당시에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31%, 중도층은 25%, 진보층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나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1년 사이에 보수층은 11%포인트나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보수층이 완전히 기가 끊겼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국정평가는 국정 긍정평가는 5%밖에 안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95%가 됐어요. 당시에 보수층은 26%, 중도층은 31%, 진보층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던 보수층이 진보층보다도 더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보수층의 크나큰 탄핵이었다. 크나큰 타격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와 보수층이 같이 탄핵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이가 잘한다 32, 못한다 61%인데 내가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입니다. 내가 중도다 33%,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5%로 줄었습니다. 즉 문재인 취임 직후에 비교하면 진보층은 놀랍게도 13%포인트나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더구나 작년에 총선에서 그래서 크게 이기고 나서 왜 이렇게 진보층이 13%포인트나 줄었을까요? 그 사이에 보수층은 7%포인트 오르고 중도층은 8%가 늘었습니다. 이건 취임 직후에 비교한 겁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이 4년 사이에 진보층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다. 이른바 진보 정권 시절에 진보층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른바 보수 정권이든 박근혜 때 보수가 줄어든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도가 커지고 보수가 돌아온 이유는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0%,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한 35% 되거든요. 이것하고 중도가 커지는 것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커지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도와 보수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아버리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약 60%나 됩니다.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으면은 약 60%나 됩니다. 그럼 진보는 많아봤자 25%. 이래 되면은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다. 이게 이제 천하대세가 지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중도 보수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론을 대세로 만드니까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신감을 회복했다. 아,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희망을 갖게 됐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다면 앞으로 선거 전략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권은 이 이념 문제, 안보 문제, 역사관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루면 또 색깔론 하느냐라고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나 이제 보수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선거 전략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념 투쟁, 안보 투쟁, 역사관 논쟁을 피하면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좌익에 멱살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시즌2가 되는데 그건 안 되죠. 돌아온 보수는 그러니까 과거 보수와 달라져야 합니다. 젊어지고 공세적이고 창조적이며 무엇보다도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념, 안보, 역사관을 가지고 세게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심판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버리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싹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 대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기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념 문제, 안보 문제, 역사관 문제를 피해서 이겨봤자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시즌2밖에 안 된다.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이 계급투쟁론자들, 좌익들을 보내버리려면은 선거 중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